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연하라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벌써 3년째였지요. 그 마을은 큰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고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언덕을 노랗고 분홍빛으로 물들이곤 했지요. 연안의 집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검은 기와와 하얀 담장이 어우러진 단아한 한옥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해지는 4월 어느 날 연안은 대문 앞 평상에 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물결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디선가 꾀꼬리가 청아하게 울어댔습니다. 강물은 봄 햇살을 받아 은비늘처럼 반짝거렸지요. 연하는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비녀를 꽂은 모습이 고운 그림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봄 기운과는 달리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저 강물은 매일 흘러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연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성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요. 성도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는데 갑작스런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연하 씨는 또 혼자 앉아 계시네.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로 가는 길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구니에 빨래를 담고 가는 옥단이와 순이가 연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저렇게 젊고 예쁜데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그러게 말이야. 재산도 넉넉한데 재혼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벌써 쉬 들린다. 그런데 정말 미인이긴 해.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고울 수가 있나? 연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연한의 집은 마을에서도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넓은 뒷마당에는 우물과 장독대가 있었지요. 남편이 남긴 논밭과 목화밭도 있어서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이 마음의 허전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지요. 점심때가 되어 연하는 부엌에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지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던 밥상인데 이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성도야, 너는 저 세상에서 잘 지내고 있니? 연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채 벽에 걸린 성도의 영정 속 모습은 여전히 온화하고 자상해 보였지요. 오후가 되자 연하는 뒷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는 소리가 탁탁 울렸지요. 비누 거품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리 연하 씨, 또 혼자 빨래하세요? 담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인 김할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할매. 혼자 사니까 빨래도 얼마 안 될 텐데 우리 며느리가 같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시간이 가니까요.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할매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서 아이고 답답해라. 김할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연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고맙긴 했지만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녁 무렵 연하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저녁 밥상을 차릴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빠져들며 퐁당하는 소리가 고즈넉한 저녁 공기에 울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며 연하는 우물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직은 탄탄하고 윤기 나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외로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물 길어주겠다며 뒤에서 나타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지요. 해가 저물어가자 마을 곳곳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무 패는 소리, 아이들 부르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연화에게는 더없이 정겨웠습니다. 연화는 사랑채에 등불을 켜고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기워 입거나 이웃에게 줄 아기 옷을 짓기도 했지요. 바늘이 천을 뚫고 나가는 작은 소리와 실이 당겨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될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동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연화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늘어져 홀로 사는 여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지요. 밤이 깊어가자 연화는 안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베고 자던 베개였는데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지요.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뭐라고 지낼까? 연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것이 어떤 변화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작스런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먹구름으로 뒤덮였지요. 구름은 점점 두터워져서 하늘 전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연하는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급히 걷어들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치마폭이 펄럭거렸지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려오더니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보네. 연하는 빨래를 다 걷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지요. 처음에는 그냥 소나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건너편에 봉수라는 26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었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와 둘이서 작은 초가집에 살며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성격이 솔직하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힘이 세서 마을에서 무거운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도왔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굶으면서도 도우려 했지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봉수는 이웃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등에는 도구를 담은 보따리를 메고 손에는 품삯으로 받은 쌀 한 포대를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봉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곧이어 천둥이 우르르 울리며 세차게 퍼붓는 폭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봉수는 급히 강가로 뛰어갔습니다. 강을 건너야 집에 갈 수 있는데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봉수가 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물이 이미 다리 위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얕았던 강물이 누렇게 흙탕물이 되어 거세게 흘렀지요. 다리는 물에 잠겨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봉수는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덜덜 떨렸지요.
옷이 온통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 언제 그치려나? 봉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언덕 위에 있는 연화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기와 지붕과 하얀 담장이 빗속에서도 단정하게 보였지요. 저기 처마 밑이라면. 봉수는 조심스럽게 연안의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연하가 과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을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대문 앞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비를 덜 맞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차가운 빗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몸서리가 쳤습니다. 아이고, 이 비 언제 그치려나? 봉수는 이를 달달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날려 더욱 춥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어머, 이 비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문틈으로 연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단아하게 빛났지요. 연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연하의 모습에 당황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잠시 비만 피하려고. 아이고, 이렇게 흠뻑 젖으셨네요. 감기 들겠어요. 연하는 봉수의 젖은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비만 그치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뜨거운 차 한 잔과 깨끗한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물을 이었지요. 이걸 드시고 몸이나 좀 녹이세요. 수건으로 머리도 닦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손바닥에 전해주는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속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이 차는 뭔가요? 향이 좋네요. 생강차예요. 감기에 좋다고 해서 끓여놨거든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봉수에게는 따뜻한 봄볕 같았지요. 수건도 써보세요. 머리에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봉수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지요. 비가 이렇게 세게 오는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서 있으면 감기 들겠어요. 연하의 배려에 봉수는 당황했습니다. 과부의 집에 남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이었고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혼자 사는 집이니까 남들 시선이 걱정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날씨에 사람이 얼어 죽겠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연하는 단호하게 말하며 봉수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연하의 손이 봉수의 팔에 닿는 순간 봉수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게다가 지금 이 비로는 밤새도 안 그칠 것 같아요. 연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폭풍우가 되었지요. 봉수는 결국 연하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은 봉수에게 연하는 새 옷까지 내어주었지요. 이건 제 남편 것인데 입어보세요. 키가 비슷하니까 맞을 거예요. 봉수는 남편의 옷을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조금 무거웠지만 연하의 친절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사랑채 뒷방에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은 내놓으시고요. 봉수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연하는 부엌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와 나물을 내어 놓았지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봉수를 보며 연하는 놀랐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초라해 보였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니 제법 반듯한 청년이었거든요. 어머, 옷이 잘 맞네요. 우리 남편이랑 키가 비슷한가 봐요. 그 순간 봉수는 연하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깃을 정리해주는 연하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차가웠던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다행이에요. 이제 밥이라도 드세요. 많이 추우셨을 텐데. 연하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은 봉수는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연하의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뭘로 갚아야 할지. 갚을 게 뭐 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간이죠.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봉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후드득 후드득 들려왔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창문을 두들겼지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등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미역국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시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 꿀맛 같았지요. 연하도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어디서 일하세요? 여기저기 품팔이를 다녀요. 농사일도 하고 집 짓는 일도 하고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되지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봉수는 연하가 생각보다 말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연하도 봉수가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지금쯤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연하는 봉수의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품이 드러났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지요. 다리가 좀 나아질 때까지 여기 계세요. 밤새 비가 올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야 상관없어요. 사람이 먼저죠. 연하는 사랑채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지요. 여기서 주무세요. 편히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봉수는 그날 밤을 연하네 집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연하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렸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이상하게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하가 있는 집에서 듣는 빗소리는 평소와는 다른 의미였거든요. 이상하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봉수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연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봉수에게 있어 생애 가장 달콤한 밤이었습니다. 한편 연하도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했거든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연하는 봉수의 정직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거짓이 없는 맑은 눈빛이었지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어제까지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요. 공기도 한층 맑아져서 빗방울에 씻긴 나뭇잎들이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일찍 일어나 연화에게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 씨 덕분에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 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연하는 봉수에게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숫가루와 구운 감자, 그리고 김치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게 뭐 있어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봉수는 감동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연하의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봉수는 강가로 나가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물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흘러넘치고 있어서 건너기에는 위험했지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 계세요. 급할 것도 없잖아요. 연하의 말에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에 가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연하와 더 있고 싶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나서야 봉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봉수에게 길에서 먹으라며 삶은 감자까지 싸주었지요. 조심히 가세요. 다리는 아직 위험하니까 천천히 건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봉수는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연하 생각뿐이었지요.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봉수를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어젯밤에 비가 그렇게 오더니 걱정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리가 끊어져서 못 왔어요. 그럼 어디서 밤을 보냈다냐? 봉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 건너 연하시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어요. 뭐? 그 젊은 과부 집에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는 마을에서 유명한 미인이었고 재산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봉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하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어땠느냐? 뭐가요? 그 연하라는 여자 말이다.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챈 것이지요.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그래서 뭐. 봉수는 머리를 극적거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연하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봉수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연하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연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손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수저를 놓고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데? 강 건너 연하 씨입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같은 가난뱅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우리가 가난하긴 해도 내가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 여자가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한번 알아봐라. 아버지의 격려에 봉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꾸나.
아버지가 꾀를 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봉수는 아버지와 짜고 한바탕 연극을 벌였습니다.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척했지요. 이 못난 놈아.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아버지는 일부러 목청을 돋우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못난 아들은 필요 없다. 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쫓는 척하자 봉수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물론 연안의 집 쪽으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봉수가 또 아버지한테 혼나네. 요즘 부쩍 혼나더라. 그래도 효자인데. 연아는 그때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빨간 치마폭에 스며들어 곱게 물들였지요. 빨래줄의 하얀 속옷과 치마 저고리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타리 너머로 봉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연아 씨, 저 좀 숨겨주세요. 어머, 봉수 씨? 무슨 일이에요? 연아는 깜짝 놀라며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셔서 죄송합니다. 봉수는 숨이 가쁘게 헐떡거렸습니다. 연아는 놀라며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어서 들어와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세요. 연아는 봉수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부엌에서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습니다. 봉수를 보며 연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며칠 전부터 자꾸만 봉수가 생각났었거든요. 이 물 드시고 숨부터 고르세요. 고맙습니다. 봉수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연아의 하얀 손목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지요. 아버지가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연아 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연아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버님께서 화가 풀리시면 찾아뵙고 사과드리면 될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또 패가 될 텐데. 무슨 패가 되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죠. 연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연아도 봉수가 다시 와서 반가웠거든요. 그날 밤 봉수는 다시 연아네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연아가 해준 보리밥과 콩나물국을 먹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봉수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품팔이요. 농사일이나 집 짓는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되지요.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겠어요. 연아는 봉수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도 여러 개 있었지요.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많으시네요. 아, 이건 뭐 일하다 보면 자주 다치거든요. 봉수는 손을 숨기려 했지만 연아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약 가져올게요. 연아는 방에서 상처에 바를 약을 가져왔습니다. 봉수의 손을 살그머니 잡고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연아의 부드러운 손길에 약을 바르는 감촉이 봉수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연아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프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약이 효과가 좋거든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방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지요. 봉수는 연하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뛰었고 연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하 씨, 네. 봉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별 말씀을 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봉수는 종종 연한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다툰다는 핑계로 왔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지요. 연하도 봉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감나무 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봉수 씨, 혹시 혼례 절차를 아세요? 연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봉수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요. 혼례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혼례를 한번 해봤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봉수가 나중에 장가갈 때를 생각해서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그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나중에 장가갈 때 유용할 거예요. 연하의 말에 봉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일 저녁에 해볼까요? 달빛도 좋을 것 같고. 다음 날 저녁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뒷마당에서 연하는 봉수에게 혼례 절차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작은 상을 놓고 술병과 잔을 준비했지요. 자,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해야 해요. 이렇게요? 봉수는 어색하게 절을 했습니다. 연하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니에요. 좀 더 깍듯하게. 신부에게 절하는 거니까 정중해야 해요. 신부요? 봉수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하가 신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네, 제가 신부 역할을 할게요. 그래야 실감나게 배울 수 있잖아요. 연하도 이상하게 부끄러웠지만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며 계속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흘러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땅에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밤바람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날리자 봉수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지요. 봉수 씨, 집중하세요. 아, 네. 봉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계속 설명했지요. 이제 술잔을 주고받아야 해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에게 따라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연하가 내민 잔에 술을 따르는데 손이 떨려서 술이 조금 흘렸지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연하도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봉수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마치 정말 혼례를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해요. 연하가 봉수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연하의 하얀 손목이 달빛에 아름답게 빛났지요. 그리고 동시에 마시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잔을 입에 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달빛 아래에서 마주보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했어요. 연하의 칭찬에 봉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점점 이상해졌지요.
마치 정말 혼례를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아 씨. 네. 봉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춰서 더욱 근사해 보였지요. 저는 뭐라고 하려는 거예요? 연아도 봉수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갑작스럽게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랐지요. 저는 연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봉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연아는 당황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봉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이였는데. 연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봉수는 당황했지요. 연아 씨,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연아 씨를. 진심? 이게 진심이라고 하세요? 연아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고 아직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대했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연아 씨, 봉수 씨,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연아 씨, 제 마음을 부탁입니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아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수는 혼자 뜰에 서서 멀어져 가는 연아의 발소리를 들었지요. 그 발소리는 봉수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봉수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연아의 친절을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연아는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수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진심이긴 했구나. 연아도 사실 봉수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요.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아직은. 연아는 창문으로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봉수가 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지요. 그 후로 며칠간 봉수는 연아네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연아의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연아가 자꾸만 보고 싶었습니다. 연아도 봉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곤 했지만 나가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봉수는 연아네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수가 보고 싶어졌지요. 오늘도 안 왔네. 연아는 대문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봉수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요즘은 아예 이쪽으로 오지도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장마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지요. 하늘은 계속 맑고 해만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연아의 목화밭이 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이던 목화잎들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요. 이런, 어떻게 하지? 연아는 마른 목화잎을 만져보며 걱정했습니다. 목화는 연아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목화를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것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곤 했지요. 우물물로 밭에 물을 주려 했지만 우물도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조금밖에 차지 않았지요. 이 정도로는 밭 전체에 줄 수가 없어. 연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화밭은 제법 넓었는데 우물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걱정이었습니다. 이 가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논밭이 다 말라버릴 것 같아. 우물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어느 날 새벽 연화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철썩, 철썩, 찰방, 찰방. 누군가 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화밭에서 누군가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실루엣을 보니 봉수였지요. 봉수 씨? 연화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봉수는 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목화밭 이곳저곳에 물을 부어주고 있었지요. 연화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봉수는 강에서 물을 길어와 목화밭에 부어주고 다시 강으로 가서 물을 길어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까지는 꽤 먼 거리였는데 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저 무거운 물동이를 연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이 가득 찬 동이는 상당히 무거울 텐데 봉수는 쉬지도 않고 나르고 있었거든요. 봉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달빛에 비친 봉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 연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몰래 와서 목화밭에 물을 주고 있는 건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봉수는 새벽마다 나타나 물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매번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차마 나가서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지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봉수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타났지요. 목화밭의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물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화는 봉수의 어깨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가 어깨를 계속 쓸려서 생긴 상처였는데 벌겋게 피가 맺혀 있었지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크게 다치겠어. 연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수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도 봉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파도 손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해서 물을 날랐지요. 목화밭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올 듯 먹구름이 끼었는데 결국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봉수의 실망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비가 와야 하는데.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물동이를 메고 강으로 향했지요. 연화는 그런 봉수를 보며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구나. 연화는 봉수의 헌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틀 뒤 연화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봉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봉수 씨, 물을 붓고 있던 봉수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화 씨, 어떻게 해? 왜 이러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수의 헌신에 감동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목화밭이 말라가고 있어서. 봉수는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었지요. 어깨에 상처까지 나면서요? 손에도 물집이 잡혔잖아요. 연화는 봉수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목화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연화 씨가 소중히 기르신 목화니까요.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봉수의 진심 어린 말에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연아 씨가 행복하시면 돼요. 저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는데. 연아는 집에서 상처에 바를 약을 가져왔습니다. 봉수의 어깨에 약을 발라주며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연아 씨. 네. 저 아직도 연아 씨를. 봉수 씨. 그때 마침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연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수와 연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드디어 비가 와요. 네, 목화가 살겠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목화밭이 다시 푸르러지자 연아는 봉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봉수의 헌신을 직접 목격한 후 그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아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봉수의 마음이 나의 재산 때문이 아닐까? 연아는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봉수가 물을 날라주는 헌신을 보였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들에는 황금색 벼이익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안의 목화밭도 하얀 목화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곱게 물든 마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기가 선선한 가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지요. 봉수 씨,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봉수는 차를 마시다 말고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거든요. 중요한 얘기인가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연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어떨까요?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아의 말에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그냥요.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재산으로 서당을 짓고 다리도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봉수는 연아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는 연아의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훌륭한 생각이세요.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연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봉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난한 여자가 되겠죠. 지금처럼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고 큰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도 좋을까요? 가난한 저라도 좋을까요? 연아의 질문에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연아의 재산 때문에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봉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씨, 저는 연아 씨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봉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품팔이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요. 힘들긴 하지만 둘이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봉수의 답에 연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혹시 제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연아 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요. 늙고 못생겨지면요? 연아 씨는 늙어도 예쁠 거예요. 그리고 설사 못생겨진다 해도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봉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아는 그제서야 봉수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지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라도 좋다는 거예요? 연아 씨, 저한테는 연아 씨가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봉수의 고백에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봉수 씨, 네,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이라면. 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드디어 봉수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기쁨이 몰려왔지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 말이에요. 네, 연아 씨가 원하신다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힘쓰는 일이면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다리 놓는 일, 서당 짓는 일,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봉수의 말에 연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에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봉수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연아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봉수의 진심을 확인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봉수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성도가 돌아온 것이지요. 그날 저녁 연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수와 함께 먹을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연아가 대문 쪽으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연아야, 나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그럴 리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누구세요? 나야, 성도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 성도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는 많이 마르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고 몸도 많이 약해 보였지요. 마치 중병을 앓고 난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연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연아야. 정말 미안하다. 성도는 연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지요. 당신 어떻게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먼 곳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었다. 성도는 힘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그럼 지금은 괜찮아진 거예요? 연아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서 왔다. 연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귀환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요. 일단 들어와요. 밖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를 집 안으로 모신 연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봉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성도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집안을 잘 꾸려왔구나. 고생 많았겠다. 당신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성도는 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 질문에 연아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봉수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저녁 연아는 성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당신, 제가 고백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당신이 없는 동안 마음을 둔 사람이 생겼어요. 성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나를 잃고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지. 성도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봉수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진심으로 절 대해주는.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다음 날 성도는 봉수를 불러 만났습니다. 봉수는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소. 내가 죽은 줄 알았으니. 성도는 봉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얼굴에 정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연하를 사랑하는가? 네,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가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던데 정말인가? 네, 연하 씨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봉수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봉수의 인품과 연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연하에게 잘해주겠는가? 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럼 나는 마음이 놓인다. 성도는 봉수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연하를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하야,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병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한 달도 못 살 것 같다. 성도는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봉수라는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당신,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성도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봉수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며칠 후 성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슬퍼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았지요. 성도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봉수도 상주처럼 일을 도와주었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연하는 한 달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에 대한 그리움과 봉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봉수는 연하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급하게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연하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마침내 봉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봉수 씨, 이제 정말 우리 함께 살아요. 연하 씨, 정말요? 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봉수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봉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셔서. 두 사람은 그의 겨울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하야, 행복해라. 봉수야, 연하를 잘 부탁한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후 연하는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마을에 내놓았습니다. 먼저 강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기로 했지요. 이제 비가 와도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일이에요. 봉수는 직접 돌을 나르고 다리를 짓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도 모두 나서서 도왔지요. 봉수야, 이 돌 좀 도와줘. 네, 형님. 같이 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봉수의 성실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한 달이 걸려서 드디어 돌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였지요. 강 양쪽을 이어주는 돌다리는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이제 홍수가 와도 안전하겠어. 연하 부부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새로 놓인 다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의 나무 다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넓었거든요. 다리가 완성되자 연하와 봉수는 다음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서당을 짓는 일이었지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해요. 네, 맞아요. 우리 마을 아이들도 글을 배워야죠. 서당을 짓는 일에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들도 일손을 거들었지요. 점심을 준비해 오거나 물을 길어다 주거나 작은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연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말매가 연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기말매. 내 덕분에 우리 손자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됐구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연아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2달 후 서당도 완성되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단정한 건물이었지요.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마당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훈장님을 모셔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자 연하가 나섰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어요. 좋은 분을 모셔올게요. 연하는 이웃 고을까지 가서 학식이 높고 인품이 좋은 훈장님을 모셔왔습니다. 나이 많은 선비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지요.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훈장님은 서당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좋으니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서당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해서 열심히 공부했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당 앞을 지나가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봉수 씨, 우리가 한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연하 씨. 마을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2사람은 비록 전보다는 가난해졌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봄이 되어 연화의 목화밭에 새싹이 돋아날 때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다리를 통해 이웃 마을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연화야, 정말 고맙다. 봉수야, 너도 고생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2사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2사람 보니까 알겠다. 옥단이가 말했습니다. 뭘 말이야? 순이가 물었지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땀으로 드러나는 법이야. 맞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와 봉수의 사랑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한편 연하와 봉수는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바느질을 하고 봉수는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었지요. 봉수 씨, 행복해요? 네, 연하 씨.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아깝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봉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진 건 맞지만 진짜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뭐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연하의 말에 봉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돌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서당은 주변 마을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지요. 우리 마을 서당이 제일 좋다더라. 훈장님도 훌륭하시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고 하던데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연하와 봉수의 선행이 소문나서 포상을 하러 온 것이었지요. 연하 부인과 봉수 씨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서 관에서 상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연하와 봉수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고맙지만 상은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희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연하와 봉수의 겸손한 모습에 관리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군요. 이런 마음씨라면 하늘이 분명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연하와 봉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졌거든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듬해 봄 연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연하야, 축하한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정이 되었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모두 도울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연하는 감동했습니다. 가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연하와 봉수는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은혜야, 크면 좋은 사람이 되어라. 내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마을 사람들은 아기 은혜를 보며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은혜가 자라면서 마을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서당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둘 성장해서 마을의 일꾼이 되었고 돌다리를 통해 오가는 사람들로 마을이 번성했지요. 어느 여름 저녁 연하와 봉수는 은혜를 데리고 돌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강물이 돌다리 아래로 졸졸 흘러가며 석양에 물드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아빠, 이 다리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4살이 된 은혜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든 거야.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럼 좋은 일을 한 거네요. 은혜의 순진한 말에 연하와 봉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을 한 거야. 은혜도 크면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네, 저도 할게요. 가족이 함께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지요.